반갑습니다. 한마드 쏘가리 해피가리 장용석입니다. 어느덧 한겨울인데요. 제가 오늘 촬영하기 위해서 여기까지 오는데 눈이 엄청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눈발을 휘날리면서 아주 가로질러서 4시간 만에 스튜디오에 오게 됐습니다. 오늘 여러분들한테 이제 설명해드릴 그 강좌는 이 쏘가리의 어떤 습성들, 도대체 이놈들은 어떤 걸 먹고 어떻게 움직이고 어디에서 주로 활동하고 어디서 산란을 하는지, 이 앵글러들은 이 쏘가리의 습성을 알고 난 이후 도대체 어디 가서 잡아야 되는지, 어떤 포인트를 서야 되는지, 누구는 참 잘 잡는데 나는 왜 이렇게 못 잡을까, 또는 포인트를 항상 얻어서만 가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누군가는 포인트를 항상 개척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본인이 이게 개척하면서 나가는 그 맛이 또 있어요. 남의 포인트 가는 것보다. 내가 이 포인트를 딱 가는데 참 사람도 한 명 없는데 분명 어딘가에 있을 것 같은데 이러면서 내가 찾아내는 그런 맛, 그 맛에 또 낚시를 하면 더 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그런 맛을 여러분께 보여드리기 위해서 포인트 보는 법까지 조금 설명을 좀 해드릴까 합니다. 자, 모든 쏘가리 낚시인들의 고민입니다. 고민. 도대체 어디 가야 쏘가리를 잡을 수 있습니까? 어떤 포인트를 가야 되냐? 참 이게 고민입니다. 시기별로 저도 고민입니다. 저도. 시즌 내내 고민하는 게 도대체 어느 포인트를 가야 되나? 야, 이게 저 또한 이렇게 안 가본 포인트를 가보기 위해서는 굉장히 고민이 됩니다. 그렇지? 어떻게 가야 되냐? 미지의 필드. 그렇죠, 미지의 필드. 딱 갔을 때 쏘가리가 있을 물속에 이 상황을 모르니 바로 이럴 때 떠오르는 게 물 보는 법이에요. 물 보는 법. 저희 선배님들이 항상 하셨던 말인데, 어디 가세요? 그러면 물어보면 물 보러 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낚시는 안 하고 물 보러 간답니다. 그러니까 저녁에 5시쯤에 피딩 보면서 낚시하기 위해서 미리 물 보러 가는 거예요. 한 3, 4시, 1시간, 한두 시간 전에. 한두 시간을 꼭 물 보는 데 투자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그렇게 중요한가? 그냥 아무 데 가서 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저도 어느 순간 항상 출발 1시간 전에 물 보러 갑니다. 참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오늘 이 물 보는 법 한번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포인트 관련된 내용 하기 전에 먼저 쏘가리 습성을 먼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녀석들의 어떠한 습성을 모르는 상태에서 또 포인트만 알아서 될 일이 아니겠죠. 그래서 녀석들의 어떤 습성에 대해서 한번 간략하게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관계의 제왕이라고 합니다. 쏘가리가 공격성으로 따지면 상당하고요. 근데 여러분들이 알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겁도 많습니다. 오히려 무턱대고 공격하는 건 꺽지가 더 심합니다. 어항에 이렇게 쏘가리나 뭐 꺽지, 어시거 정도를 이렇게 몇 개 갖다 놓고 이렇게 보시면, 꺽지는 이렇게 가다가 막히면 이렇게 돌아서 갑니다. 다시 이렇게 하는데, 쏘가리는 가다가 막히면 물론 돌아서도 다니지만 뒤로 싹 갑니다. 뒤로. 앞에 뭐가 있으면, 뭔가 이상하면 딱 데이는 것 같으면 확 꺾을 때도 있지만 뒤로 싹 갑니다. 뒤로. 참 특이한 녀석인데 그 정도로 겁도 상당히 많고 예민합니다. 자, 이 시기쯤 한겨울이 되면 녀석들은 동면을 취합니다. 거의 먹이 활동 안 합니다. 아예 안 움직이냐? 그건 아닙니다. 굉장히 수심층이 있는 곳에 굉장히 큰 바위가 있고 그 바위 밑에 있는데 한두 마리 있는 게 아닙니다. 굉장히 여러 마리가 붙어 있습니다. 그 안에. 이렇게 옹기종기 모여서 겨울을 납니다. 가을에 원체 많이 먹어놨기 때문에 녀석들이 굉장히 몸이 기름져 있어서 겨울에 제가 수족관에서 한번 쏘가리를 길러본 적이 있는데 3달, 4달 동안 먹이 한 번 안 줬는데도 절대 안 죽습니다. 아무것도 안 먹어도 안 죽습니다. 근데 봄 되면 좀 말라있죠, 이제. 그럼 봄 되면 다시 먹이 활동 시작하겠죠. 몇 도에 움직일까요, 과연? 그게 좀 관건이기도 한데, 몇 도에. 제가 촬영하면서 참 말씀 많이 드렸는데, 동면에서 깨어난 이른 봄, 녀석들이 이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몇 도쯤에 수온이? 8도? 그렇죠. 8도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른 봄 또는 봄에는 7도에서 8도쯤 되면 녀석들이 이제 동면에서 깨서 움직이는데, 막 왔다 갔다 하는 건 아닙니다. 자기 동면터 근처에서만 먹이 활동을 조심스럽게 합니다. 아주 조심스럽게. 9도에서 10도 정도가 수온이 형성이 되면 이제 녀석들이 움직이겠죠. 어디로? 여울로. 여울로. 유속이 가는 곳으로 움직입니다. 이건 본능입니다. 왜?
산란. 그렇죠. 산란을 위해서 움직입니다. 여울을 타기 위해서 산란을 움직이는데 바로 9도에서 10도 되면 바로 여울 꼬리에 움직입니다. 꼬리. 근데 수온이 이제 10도쯤 됐을 때가 보통 3월 중순에서 말이 됩니다. 그러면 날도 좋고 그러니까 이제 낚시를 시작하죠. 그래서 보통 여울 꼬리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가장 좋은 여울 꼬리는 바로 첫여울 꼬리죠. 첫여울 꼬리. 이 첫여울의 개념을 좀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이제 예를 들어서 이게 댐입니다. 큰 댐이 하나 있다고 치면, 우리나라 강계가 보통 그 계류 하목에는 거의 댐이 있거나 아니면 큰 깊은 소들이 있겠죠. 자, 뭐 이런 데가 이제 이렇게 보가 있다고 칩시다. 뭐 수중보일 수도 있고, 아니면 소수력 발전할 수도 있고, 아니면 여러 가지 용도로 쓰는 다목적 보들이 뭐 관계에 상당히 많겠죠. 여울이 여기도 있고, 뭐 이렇게 흘러갔다 치면 여울이 여기도 있고, 여울이 여기도 있고, 여울이 여기도 있겠고. 그런데 여기 여울이 아마 댐 바로 위에 여울, 이걸 바로 첫여울이라고 하죠. 첫여울. 그럼 여기도 또 여울이 있겠죠, 그죠? 보 바로 위에도 여기도 여울이 있고, 여기도 여울이 있고. 그러면 이게 바로 뭐예요? 이게 또 첫여울이 되는 겁니다. 이런 첫여울에 해당되는 게 우리 관계에 엄청 많을 겁니다. 엄청 많을 거예요. 중간에 뭔 장애물이 있어. 그럼 바로 위에가 또 첫여울이 되는 거죠. 그럼 녀석들은 어디서 취해? 여기서 바로 동면을 취하는 겁니다. 또 여기서 동면을 취하는 거고. 여기 있는 녀석들이 여기까지 올라갔다가 보이는 데까지 다시 여기까지 내려가냐? 이것까지는 과학적으로 증명이 안 됐습니다. 즉 해유성 어종이 아니에요. 쏘가리는 송어나 뭐 이런 그런 계류에 있는 어종처럼 산란을 위해서 끝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자기가 살던 곳까지 내려오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여우에 쏘가리 한 마리도 없어야 돼요. 근데 있어요. 그 뜻은 어느 정도 올라가서 산란하고 어느 정도 내려오는데 원래 있던 때까지 내려올 수도 있지만, 아니면 중간쯤에 내려와서 그 해 수위가 높으면 중간쯤 겨울에 알맞은 수위가 되면 거기서 바로 동면을 취합니다. 그래서 어디가 첫여울이 되냐? 무조건 보호에 댐 위에가 첫여울이 아니고 기타 장애물들이 있다면 첫여울이 될 수 있는 구간은 관계에 상당히 많다는 거. 첫여울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첫여울이 이른 봄, 이 동면을 깨어났을 때의 첫여울이 바로 쏘가리 녀석들을 가장 먼저 만나볼 수 있는 건 사실인데, 또 중요한 시기가 이른 봄 말고 또 있다면 바로 첫 장마 때입니다. 첫 장마. 7월 초의 첫 장마 때 바로 이 첫여울이 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줍니다. 거의 엄청난 마리수 조과는 바로 이 첫 장마 때 첫여울을 공격해야지만 얼굴을 볼 수 있는 아주 많은 조과를 할 수 있는 어떤 포인트입니다. 굉장히 큰 포인트입니다. 그때 활공장 여울이 그러면. 그렇죠. 그 당시가 바로 아마 한여름 아니었죠. 여름하고 봄 사이 정도 됐는데 그게 첫여울이었어요. 그게. 왜냐하면 물에 갇혀 있었는데 물이 빠져버리니까, 거기가 급속도로 빠져서 수중부에 어떤 공사를 하는 것 때문에 급속도로 빠져서 그냥 인위적으로 어쩔 수 없이 여울이 잠깐 드러났습니다. 활공장 여울이. 제가 물론 다른 강원도 가다가 그 첫여울 났다는 소리도 다시 내려왔는데, 그 정도로 제가 첫여울에 대한 중요성을 말씀드렸기 때문에 바로 내려가서 아마 엄청난 마리수를 했을 겁니다. 그날 뭐 한 30마리. 30마리. 촬영에는 15마리 했지만 30마리가 그날 촬영 접고 밤까지 낚시했는데 거의 뭐 3자리 가까이 했습니다. 3자리 가까이. 굉장히 많은 마리수 했고 손맛 정말 징하게 봤습니다. 물론 다 나눴지만 그 다음날까지도 나왔습니다. 그 첫여울이. 그 정도로 첫여울이 봄, 여름에 정말로 굉장히 큰 어떤 조과에 큰 영향을 주는 포인트입니다. 첫여울 굉장히 좀 좋은 포인트고, 자, 보통 여울은 이렇게 이제 좁은 구간에 생성이 되죠. 이렇게 여울이 형성이 됩니다. 여울이라는 게 어떨 때 보통 형성이 되나요? 여울이 형성되는 부분은 위에가 이렇게 넓고 밑에도 넓은데 이렇게 좁아지는 부분, 이렇게 좁아지는 부분이 있죠. 지역적으로 좁아질 때 여울이 형성될 수도 있고, 첫 번째는. 두 번째는 낙차가 생기는 곳입니다. 낙차. 인위적이든 자연적이든 낙차가 형성되면 또 여울이 형성되고,
세 번째는 이 브레이크 라인이 형성되어 있는 곳. 즉, 여기는 굉장히 깊고 여기도 깊은데 여기만 낮을 때가 있어요. 낮으면 여기 수심의 차이가 굉장히 낮아지면 또 여기가 브레이크 라인 형성이 둔덕 같은 게 생기죠. 이 안에 물속 안에. 그럼 또 여울이 형성됩니다. 자, 이렇게 여울이 있다면 보통적으로 여기를 여울 턱이다라고 얘기하고 또 여울 머리다. 여울 턱. 뭐 여울 머리. 여기를 이 전체적인 이 부분을 뭐라 그래요? 상목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 전체적인 밑에 부분을 뭐라 그래요? 하목이라고 합니다. 자, 여울 꼬리 말씀드렸습니다. 10도에서 왔다 갔다 할 때 이런 몸에 이 부분을 바로 뭐라 그래요? 이 부분을 바로 뭐라 합니까? 여울 꼬리라고 합니다. 즉 여울이 내려와서 유속이 확 죽어버리고 마지막 끝자락을 여울 꼬리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런 깊은 데에 있던 녀석들이 다 어디 가냐? 여울 꼬리에 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왜 그럴까요? 왜 여울 꼬리가 있을까? 10도, 11도에. 일단 여울을 탈 준비를. 좋은 생각이에요. 쏘아리 같았고. 어떻게. 조금 더 세부적으로 보면 아직은 에너지가 없어요. 이 유속을 견딜 만한 힘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울까지 못 가더라도 체력을 비축하기 위해서 여울 꼬리에 있습니다. 왜 여와 있냐? 녀석들은 여울을 갈 수밖에 없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산란 때문에 여울을 움직이는 것도 있지만 겨울 내내 몸에 에너지가 없는 상태에서 먹이 활동을 하면 몸에 필요한 게 바로 몸의 산소량입니다. 용존 산소량이 필요한데 녀석들한테는 먹이 활동을 하면 산소량도 필요하고 따라서 산소량이 있는 곳은 바로 여울입니다.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수온이 8도쯤 됐을 때 며칠간은 그 지역에서 먹이 활동을 간략하게 해주고 수온이 어느 정도 10도까지 올라가주기 시작하면 여울 꼬리에 가서 붙어 있습니다. 산소량도 섭취를 하고 먹이 활동도 하고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기 위해서 에너지를 비축하는 거죠. 살을 찌우기 위해서. 그래야 여울로 올라갈 수 있으니까. 그럼 우리는 이런 몸이 어디서 낚시를 해야 된다? 여울 꼬리. 이게 굉장히 광범위할 수도 있어요, 보면.